나쁜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사욕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체포된다고 해서 죄에 대한 완벽한 죗값을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성인에 비해 형량이 현저하게 낮죠. 가끔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특권으로 여겨 범행을 저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19살의 나이로 4명을 살해한 마사토, 준, 마사요시 이 3명 역시 그러한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의 성년 기준은 20살로, 즉 그들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아마 그렇기에 그들 역시 체포됐을 때 내심 안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재판부는 그들 모두에게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했죠. 마사토, 준, 마사요시는 같은 조직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마사토의 경우 그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삼촌 부부에게 맡겨졌지만 삼촌의 사업 실패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유년기 때부터 도둑질을 반복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소년원에서 알게 된 일을 통해 조직에 들어가 행인들에게 돈을 뜯고 다녔죠. 준의 경우 의외로 풍족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 셋째의 장남이었던 탓에 부모님의 과도한 애정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학창시절 야구부에 들어갔지만 난생 처음 받는 명령과 규칙적인 생활을 견디지 못해 몇 개월 뒤 그만두었고 치기 어린 반항이었는지 불량스러운 무리와 어울리며 담배와 본드를 하는 등 삐뚤어졌습니다. 교제하던 여성을 통해 조직원과 연을 맺은 그는 위계 질서는 있지만 힘으로 무엇이든 누르는 그들의 삶에 매료돼 조직에 들어갔죠. 마사요시의 경우 조폭 출신의 아버지와 도박 중독자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학창 시절 따돌림을 당하고 겉돌다가 불량한 이들과 어울렸고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 이혼하고 호스트 클럽에서 일하다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참 끼리끼리 잘 어울렸던 그들은 1994년 9월 28일에 첫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날 마사토와 마사요시는 오사카 번화가를 걷다 남성 2명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들을 구타한 뒤 조직 사무실로 데려가는 도중 한 명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화가 난 그들은 남은 한 명을 더 괴롭혔고 돈을 벌 욕심으로 남성을 공사업체에 보내기로 합니다. 가끔 외부와 단절된 공사업체에 인부로 보내 소개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짜증난 그들은 화풀이로 남성을 구타했습니다. 이때 준과 다른 조직원 한 명도 가담했죠. 얼마 뒤 남성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상처를 입었고 자기들의 얼굴도 보았으니 풀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그들은 끝내 남성을 교살한 뒤 고치현의 외딴 숲에 유기했습니다. 3일 뒤인 10월 1일에 한 조직원의 공갈 문제로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자기들이 벌인 살인과는 관련이 없었지만 제발 저린 그들은 오사카를 떠나 마사토의 고향인 아이치현으로 도주했습니다. 자신들의 범행이 들킬까 두려워 도망쳤으니 조용히 지냈어야 했지만 여기서 그들은 두 번째 살인을 저지릅니다. 10월 6일에 그들은 마사토 지인의 집에 있었는데 과거 자기 여자친구를 빼앗아 갔던 오카다와 마주쳤습니다. 곧 다툼이 벌어졌지만 수적으로 유리했던 마사토 측은 일방적으로 8시간에 걸쳐 오카다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근처 제방에서 밀친 뒤 숨이 붙어있자 산으로 끌고 가 살해하고 유기했습니다. 어차피 체포돼도 미성년자라 큰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 허세를 부리며 눈치 보지 않고 살기로 한 것입니다. 이날 저녁에 그들은 시내에 있는 볼링장에서 남성 3명과 또 시비가 붙었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폭행한 뒤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모자라 차에 태워 돌아다니며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고 끝내 2명이 사망했습니다. 10월 8일 이른 아침 강변 도로를 따라 트럭을 몰던 한 남성은 갑자기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갓길에 정차했습니다. 잠시 차를 살펴보았지만 문제점을 찾지 못한 그는 결국 포기하고 담배를 한 대 피우려고 옆길로 나왔습니다. 흐르는 강을 보며 담배를 입에 물었을 때 잠시 아래를 내려다본 그의 눈에 사망한 남성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민가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주변에 많은 발자국이 발견된 점으로 밀어 여러 사람에 의한 집단 폭행이라 판단하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무렵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던 그들은 남은 한 명의 남성을 역사 부근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잘 들어 절대 신고하지 않으리라 확신했기에 풀어주었지만 남성은 그대로 경찰서로 가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 소상히 밝혔습니다.
남성의 말을 들은 경찰은 몇 시간 전 발견된 두 구의 시체가 그들의 소행임을 알아차렸고 그의 증언을 통해 그들 그룹을 특정지어 지명수배 내릴 수 있었습니다. 10월 12일에 가장 먼저 준이 체포됐고 14일에는 마사토가 자수. 끝까지 도망쳤던 마사요시의 경우 1995년 1월 18일에 한 모텔에서 체포됐습니다. 직접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그들의 범행을 도왔던 7명 역시 체포됐죠. 이 사건은 2022년 4월 1일 소년법 개정 전 일어난 사건으로 이들 3명은 원래라면 소년으로 취급돼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받는 소년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흉악한 범행이라 판단한 재판부는 그들을 예외로 치부해 성인과 똑같은 법정에 서게 된 것이었죠. 재판에서 그들은 서로 나는 주모자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폭행했던 것은 인정했지만 살인은 없었고 그렇게 쉽게 사망할 줄 몰랐다는 등 그저 자기 방어에만 치중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속죄는 없이 말이죠.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살인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며 그들이 어렸던 점을 지적. 사건의 특수성, 교화 목적의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정신 감정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시선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5년 6개월 동안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검찰 측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들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3명 모두 역할의 경중이 없고 형사 책임은 동등하다. 반사회성을 보이는 그들은 도저히 교정이 불가능하다 판단된다. 소년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최종 변론에서 그들은 사형 회피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사토의 경우 소중한 생명을 빼앗으면서 살려주었으면 한다라는 것이 뻔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살고 싶은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교도소에서 일하며 위자료를 피해자 유족에게 보내고 싶다. 주는 중대 사건을 일으켜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사건을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사요시는 교도소에서 기독교를 접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어왔다.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용서를 받는다면 살아서 죗값을 치르겠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재판부는 불과 11일간 4명을 살해한 보기 드문 흉악한 사건이라며 범행을 주도한 마사토에겐 사형을, 나머지 둘에겐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은 나머지 둘도 사형을 받아야 한다며 변호 측은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습니다. 얼마 뒤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 측은 허세를 부리는 가운데 일어난 범행으로 사형은 너무 무거운 형벌이라 주장했지만 되려 재판부는 그들의 역할에 차이가 없었다며 3명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그 판결은 바뀌지 않았죠. 소년 사건에서 복수의 피고인에게 사형이 동시에 확정된 최초의 사례였다고 합니다. 범행 당시는 10대 후반이었지만 오랜 재판을 거쳐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최종 판결을 받은 그들. 그들의 형이 하루빨리 집행되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